X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는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더하기 그리고 8에 더하기 그러면 얘가 오케이, 시작을 합시다. 지금 1장을 하고 있는데, 1장은 이 전체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는 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무엇을 공부하겠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은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플럭추에이션 이펙트를 우리가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메탈이 있다고 생각하면,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T가 TC보다 작으면은, 이제 슈퍼컨덕터가 나오고, 그러면 T가 TC보다 이제 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노멀 메탈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저항을 만약에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온도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제 저항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어떤 온도에서 초전도가 되니까 이제 저항이 0으로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냥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른바 이제 쿠포페어를 형성을 하는데, 사실은 요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게 다 쿠포페어로 변하면, 두씩 짝을 줘가지고 쿠포페어로 변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여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제로로 가는 요때의 온도를 보면 이 온도가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은, 보통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밀리켈빈보다도 훨씬 작아가지고 마이크로 켈빈 정도 뭐 이렇게 작아서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팍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말이야, 이게 하이 템퍼러처 슈퍼컨덕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컨벤셔널 슈퍼컨덕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약에 싱필름 형태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1D 와이어로 만들면은 이 얘기가 이제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칼같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지금 TC보다도 더 높은데 벌써 이 물질 안에는 이것저것 해서 뭐 쿠포페어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이게. 질문이 있는데, 원디라는 게 쿠포페어가 형성돼서 뭐 히파드 코리어였어요. 그거만큼이 그게 디멘전이 되는 거예요. 원디라는 게 뭐냐면은 2D도 마찬가지예요. 2D도 심필름이 있는데 세상에 심필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잖아, 그렇지? 두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2D냐, 그렇지 않으면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3D냐?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2D 원디. 그러면 초전도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은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있어요. 람다라든지 크시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디멘션이 티크니스가 저런 캐릭터리스틱 랭스보다 작다든지, 그러면은 슈퍼컨덕팅 캐릭터리스틱 랭스보다 작으면 그 디멘션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져가지고, 저게 두 개 다보다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보다 작은. 그렇지.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싱필름이나 1D 와이어가 되거나 하이 템퍼러처 슈퍼컨덕터가 되면
갑자기 이게 다 여기 있는 놈이 쿠퍼 페어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놈들이 여기서 이제 쿠퍼 페어를 이제 형성을 했다는 게 일부의 놈들이. 자, 그러면 이게 저항이 요 놈들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저항이 노말은 아니고 노말보다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TC보다도 작아지면 그놈이 모두 다 쿠퍼페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쿠퍼페어가 안 된 놈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남아있다 이게야. 나머지 부분은 다 쿠퍼페어로 형성이 돼 있다. 응? 그러니까 이 TC보다 작은데도 아직 노말 성분의 컴포넌트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저항을 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항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온도에서 모든 게 한꺼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쿠퍼페어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플럭츄에이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데피니트리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서 또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플럭츄에이션 이펙트는 이거는 이 공간적으로도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있는 거고 시간적으로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쿠퍼페어가 여기 생겨나고 저기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여기 생겨났던 놈이 다시 없어지고 다른 쪽에서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플럭츄에이션 이펙트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하이 템퍼리처 스포크닥터라든지 로우 디멘셔널 피직스가 나타나는 로우 디멘셔널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항이 이제 0으로 떨어진다 얘기예요.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콘덕티비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콘덕티비티는 플럭츄에이션 콘덕티비티라고 해요. 플럭츄에이션 콘덕티비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TC 근처로 가면서 이게 저항이 인피니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TC에 이게 마이너스 1성 이런 폼을 TC 근처로 가면서 이게 저항이 인피니티가 되는 그런 모양을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T가 TC보다도 그러니까 요 차이야, 요 차이. 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차이인데, 이게 T-TC에 마이너스 1수 이런 걸로 되고,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를 보면은, T-TC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모양을 이제, 그래서 다야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가 어떤 모양을 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크냐면은 TC가 크면 이게 TC가 크면 TC 근처에서 일어나는데 이 TC가 크면은 이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커요. 그 다음에 심플링 같은 것들로 되면은 이게 로우 디멘셔널리티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이 템퍼리처 슈퍼컨덕터 같은 것들을 보면 레이어드 스트럭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 디멘셔널리티가 3D보다는 이제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이런 것들이 작으냐면은 코헤런스 랭스가 작다. 그러면은 이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커요. 코헤런스 랭스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코헤런스 랭스가 이런 시간에 이제 대충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H에다가 페르미 벨로시티에다가 그 다음에 KT 정도 오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시간에 이제 있다고 했는데 코헤런스 랭스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으면은 고온 추전 도체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고온 추전 도체를 보면은
VF, 페르미 벨로시티가 상당히 이제 작아. 페르미 벨로시티가 나중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일렉트론들의 덴시티가 굉장히 작아. 금속은 보통 1세제곱센티미터 속에 일렉트론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면 한 10에 23개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5도가 한 2개 정도가 작아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단위 최적당 일렉트론의 개수가 적으면은 이 페르미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느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쌓일 때 그 높이인데 그 높이가 이제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페르미 벨로시티가 작고 그 다음에 T는 굉장히 커요. T가 왜 크냐면 초전도의 온도가 남은 2도, 2K, 3K인데 90K, 100K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T는 엄청나게 크고 VF는 엄청나게 작으니까 코헤런스 랭스가 짧고 코헤런스 랭스가 짧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멀리 있는 놈하고 결합을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놈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디멘셔널리티가 이제 상당히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고온초전도체에서는 3D 스포컨덕터 이 벌크를 만들어 놔도 핀필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1D 와이어를 만들지 않아도 플럭추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있더라. 여기에 플럭추에이션 이펙트를 아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틴캄인데 틴캄이 그래가지고 리뷰 아티클을 쓴 게 있는데 글로벌 틴캄의 리뷰 아티클이야. 그래서 틴캄의 기자고 박사학위를 하는데 플럭추에이션 이펙트 쪽을 열심히 이제 박사학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선생이 일단 박사학위 쓸 때 졸업 논문을 좀 더 열심히 써가지고 리뷰 아티클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리뷰 아티클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 리뷰 아티클을 쓸 때는 고온초전도체가 나올 때가 아니고 훨씬 전이니까 이 실험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심필름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지 원디 와이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실험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플럭추에이션 이펙트를 그때 원디 와이어가 있었어요. 다 거의 나노 와이어. 그러니까 코헤런스 랭스가 어느 정도냐면 코헤런스 랭스가 지금 서브라 100 앵스트롬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께를 말이지 두께를 한 몇백 앵스트롬보다도 작게 원디 와이어를 만들어야 되거든. 요즘에는 원디 와이어 만드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일렉트론 빔 리스그래피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테크닉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KCL이라든지 뭐 이런 단결점 같은 것들을 보면은 딱 부러져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스택 같은 것들이 형성이. 스택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 이쪽에서 이베프레이션을 시키면 따닥따닥 해가지고 여기에 금속이 제일 많이 쌓이거든.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테크닉들을 이제 써가지고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이거 만들기 얼마나 어렵냐. 찾는 거는 이게 안경 잘 끼고 이렇게 보면은 코너에 이렇게 각져 있는 게 있거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하지. 요새는 뭐 이거 일도 아니지 뭐 1000 앵스트롬 뭐 400 앵스트롬짜리 피크니스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야. 근데 그 옛날에는 내가 옛날에 얘기를 해줬나? 내가 말이야. 아니 이게 박사를 받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온초전도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통문 듣자마자 이 서울대 노태웅 교수하고 둘이서 그냥 순식간에 만들었어. 순식간에 남들이 그 했다는 거 소문만 듣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항을 재니까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항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쭉 떨어지질 않아. 야 저거 뭐 샘플 좀 잘못 만드는 거 아니냐. 고생을 하고 마그네틱 서세티빌리티를 재는데 거기도 칼처럼 떨어지지 않고 프로다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고민을 하고 뭐 그러던 때인데 어느 날 그 이게 뒤쪽에 가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브루스 패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루스 패턴 얘기했었죠. 이게 브루스 패턴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이게 미국 사람이에요.
이게 패턴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프랑스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용맹 떨치던 장군 이름이 이게 패턴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여간에 성은 똑같은데 이 브루스 패턴이 이제 딱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 콘덕티비티가 T-TC의 미스인이에 그래서 내가 이게 또 이게 무슨 소리가 말이지. 나는 그때만 해도 이제 초전도 할 때가 아니니까 미스인이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한만 받으면 아무것도 뭐 그런 그거 안 보이더라.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쿠포페어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저항이 그거보다 이게 작잖아. 쿠포페어가 중간에 막 나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90K 초전도면은 쿠포페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2배 정도에서 시작이 돼요. 플라테이션이고요. 180K 정도에서 이제 막 나타나고. 그 심필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패턴이 나한테 와서 이 교수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 콘덕티비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의 미싱이냐 그래가지고 나 가만 보다가 모르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쿠포페어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차이,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 저항의 차이가 0으로 가까워지니까 저항의 차이가 0으로 가까워지면은 콘덕티비티는 인피니트로 가고는데 T가 TC 근처로 가면서 인피니트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서 직선에서 요거의 차이를 빼가지고 그거를 저기다 피팅을 한번 해보라 그랬으면은 내가 그거를 이제 피팅을 했을 텐데. 백그라운드를 빼야지.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있고 쿠포페어 때문에 생겨난 거 있고 그 차이 백그라운드를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도 얘기 없이 브루스 패턴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잘 안 됐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브루스 패턴이 이제 떠나버렸어요. 브루스 패턴이 이 사람이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축구를 잘해 축구를. 그래서 나는 축구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박사 받을 때 뭐를 했느냐면 플락추에이션 콘덕티비티에 관한 아주 좋은 일을 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옛날 자기 학생 때를 생각해서 이거 플락추에이션 콘덕티비티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알고 싶어서 나한테 왔다가 그냥 데이터를 지가 가져가서 한번 피팅을 해봤으면은 그리고 나한테 이게 이거에서 해서 차이를 피팅을 하면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해주든지 그랬으면은 그때 플락추에이션 콘덕티비티가 굉장히 큰 물질이라는 거를 처음 알아가지고 그때 뭐 PR이나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낼 수 있는 그런 첨부의 찬스였는데 그 다음에 브루스 패턴이 나한테 질문하고 맨날 와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오하이오 대학에 축구부 애들 데리고서 물리과 축구 선생님이 맨날 축구만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때 콘덕티비티, 플락추에이션 콘덕티비티가 고온 초전도체에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다이아마그네티즘도 몰랐고 다이아마그네티즘도 막 측정을 막 해봤는데 그거를 세상에서 처음 그거를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수기 석사 때 지도교수 이원춘 교수가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에임즈 그쪽에서도 플락추에이션 콘덕티비티, 플락추에이션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보고서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브루스 패턴 아저씨가 축구만 조금 좋아하지 않고 여기에 콘센트레이션했어요. 고온 초전도체에서의 플락추에이션 콘덕티비티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했었을 건데 해석하기도 이제 못했어요. 하여간 이 플락추에이션에 관한 이론들은 아슬라마조프 라킨 시어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또 대가가 누구냐면은 하즈미 마키야. 하즈미 마키. 마키 아저씨가 저거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만 나오면 카즈미 마키 아저씨가 이제 떠오르게 돼. 여러분들 이제 카즈미 마키가 11월 달에 아마 다시 올 거예요, 포항에. 작년에도 이제 나하고 하도 친해서 카즈미 마키 이제 포항에 불러다가 같이 잘 지냈는데.
자, 하여간에 이 플락츄에이션 컨덕티비티도 우리 아주 깊게 이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물론, 플락츄에이션 컨덕티비티를 다루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필름이라든지 와이어를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벌크인 고온 초전도체를 가지고 이제 깊은 플락츄에이션 이펙트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룰 거예요. 물론 고온 초전도체를 다루니까, 거기에 페어링 메커니즘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해서 이제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S웨이브의 초전도냐, D웨이브 초전도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깊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 쪽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던 조세선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로렌스 동양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라킨 오브시니코프의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킨 오브시니코프의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녹화만 안 하면은 내가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이렇게 쌍소리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말이지. 그러면서 점잖아지기 시작했어 내가. 응? 그래서 하여간에 라킨 오브시니코프의 이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도 이제 다룰 거고, 굉장히 깊은 시어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이만큼 하고, 데비에이션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델타 T가 네. 이게 그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기가 이렇게 넓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좁은 거,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비스무스 같은 것들은 비스무스 초전도체는 이제 굉장히 크고, 근데 YBC의 초전도체는 저게 이제 굉장히 작고 그렇지. 그래서 큰 경우는 서브랄 켈빈, 미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알루미늄 같은 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작거든. 밀리 켈빈보다 훨씬 더 작아서 메이저를 할 수 없지만 고온 초전도체가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K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온 초전도체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깊게 공부를 할 거다. 또 질문?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챕터 2도 뭐 거의 인트로덕션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챕터 2에서는 인트로덕션, 일렉트로 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자, 전기장을 가해주면은 초전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다룰 거예요.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노멀 메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일렉트로다이나믹스니까 마그네틱 전기장을 가했을 때 차지를 가진 입자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초전도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노멀 메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노멀 메탈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금 매스를 가진 차지 E를 가진 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다 아는다시피 말이야. dV의 dt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2에다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노멀 메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댐핑항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드루드 모델이에요. 자, 이 드루드 모델을 말이야. 이 드루드 모델을 보면 이 댐핑항이 있어요. 댐핑항. 이 댐핑항이 없으면은 어떠한 모양을 띠게 되느냐면, 이게 없으면 속도의 시간당 변화율이 이게 이렇게 콘스탄트가 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E에다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질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한히 빨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노멀 메탈에서 보면은 메탈 안에 일렉트론들이 그렇게 인피니티로 이렇게 커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금속 안에서는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임퓨어리티라든지 다른 놈하고 부딪혀서 또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부딪히고, 어떨 때는 부딪히고도 앞으로 가지만 어떨 때는 빠꾸도 하고 말이지. 응?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은 속도를 이제 잃어버린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고, 저항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힘은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값을 갖는다. 1차적으로는 그래. 1차적으로 만약에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그러면 이게 V의 자승에 비례하는 저항값도 나올 수 있지만, V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저항값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자, 이 타우를 뭐라 그러느냐면 타우를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자꾸만 부딪히고 가속되고 부딪히고 가속이 되면 이쪽 항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항이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자꾸만 부딪히고 죽고 부딪히고 죽고 그러면은 가속이 됐다가 죽고 가속이 됐다가 죽고 그러면은 결국 가속이 안 되고 등속 운동을 할 거고,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속도가 2의 타우를 m으로 나눈 거에다가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 열심히 써도 되지만 나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노트를 그냥 한 권을 줄 수가 있어. 먼저 노트 받은 사람은 지금 안 쓰고 있지. J는 어떻게 되니? NEVJ. 여러분들 그 커런트를 보면 커런트는 속도하고 비례해요. N은 뭐냐면은 개수야. 개수. 단위 최적 단위 개수고, E는 뭐냐면은 일렉트론의 커런트에는 E자를 쓰고, 매스 커런트면은 여기다가 M자를 쓰고, 히트 커런트면은 여기다가 에너지를 써요. 카이네틱 에너지. 그래가지고 J는 NEV야. 왜 NEV냐면은 E가 차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NEV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NE에다가 요게 V가 2의 타우를 M으로 나눈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J하고 E가의 상관관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콘덕티비티가 이렇게 있으니까 시그마가 어떻게 되느냐면 시그마는 다음 같은 모양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덕티비티는 NE 자승을 타우로 곱한 다음에 M으로 나눈 게 이제 이른바 콘덕티비티예요. 자, 초전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초전도에서. 노멀 일렉트론들의 콘덕티비티라든지 노멀 일렉트론들의 일렉트로다이나믹스를 가버닝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른바 드루드 모델이에요. 드루드. 그런데 초전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전도체에서는 이 타우가 한 번 시작해서 다음 번까지 이 부딪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우인데, 그리고 우리가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릴렉세이션 타임 타우가 초전도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피니티가 되는 거니까, 부딪히지 않으니까 한 번 부딪혀서 다음 번 부딪힐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인피니티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전도체에서는 DJ의 DT가 릴렉세이션 하는 타우가 인피니티가 되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전체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여기서 요 부분을 우리가 감마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감마분의 1이라고 이 감마를 정리를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람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저 람다가 뭐냐면은 이른바 penetration depth하고 이게 똑같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막스웰 이퀘이션에서 보면은 컬 H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C분의 4파이의 J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컬 E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양변에다가 컬을 취해서 보면, 컬에다가 양변에 다시 컬을 취해서 보면, 자, 이게 미분을 t에 대해서 미분 하나, 컬 취 하나 서로 미분이니까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모양을 하느냐면은, 자, 이런 모양을 이제 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 2가 들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초전도체의 내부에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도 초전도체 내부에서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게 제로가 돼.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그 표면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수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일렉트론의 이 필드가 제로가 돼요. 여러분들 이가 어떻게 되니 이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분의 x 이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이 말이지. 첫 번째, 이러한 것들이 이게 타임이 없는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성립이 되지만, 이게 일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데에서도 이제 성립이 되고, 우리가 똑같이 이런 시간에 어떤 H필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타임 디펜던트인 경우,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모든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는 게 어느 정도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 페네트레이션 뎁스 정도 이제 그렇게 뚫고 지나간다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나 이 마그네틱 필드나 이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초전도체가 있는 경우만 그래요.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그 안을 이제 뚫고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 정도 뚫고 지나가는 쪽에서만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그 안쪽으로는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있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보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이제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페네트레이션 뎁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초전도체 내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뚫고 지나가기가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어느 정도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은 람다만한 거리를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뚫고 지나간다. 그런데 이 초전도가 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람다가 이제 짧아지겠지. 초전도가 강하면은 마그네틱 필드 뚫고 지나오는 거를 이제 거부할 테니까 람다가 작아지고, 초전도가 이제 약하면은 람다가 이제 길어질 거예요. 온도가 점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슈퍼컨덕티비티가 약해지니까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슈퍼컨덕티비티가 약해지니까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제 커진다. 그러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인피니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다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초전도가 이제 깨지는 경우에 초전도가 깨지는 경우가 되니까 이때의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T=TC가 되더라. 그래서 T=TC가 되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인피니티가 돼요. 그럴 때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의 온도 이전성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온도 이전성은 이렇게 되더라. 1-TC의 T에 요거를 몇 승을 하느냐면 4승을 하고 전체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 자, T가 TC가 되면 어떻게 되니? T가 TC가 되면 분모가 0으로 가까우니까 분모가 0으로 되니까 람다 T가 인피니티가 돼요. T가 0가 되면은 람다 0가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거를 플루이드 모델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요. 이 고토라는 사람하고 이 캐시미르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초전도체가 있다. 그러면 초전도체에 이게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이 슈퍼 일렉트론이 있고 이게 노멀 일렉트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모든 게 다 슈퍼 일렉트론으로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슈퍼 일렉트론들이 다 깨지고 노멀 일렉트론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슈퍼 일렉트론하고 노멀 일렉트론에 대한 이 얘기는 BCS 이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속을 안을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일렉트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퍼 일렉트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노멀 일렉트론이다. 이제 T=0가 되면 슈퍼 일렉트론이만이 노멀 일렉트론이다. 슈퍼 일렉트론이 퍼센테이지는 100% 있을 거고, T가 TC가 되면은 슈퍼 일렉트론의 개수가
줄어도 이제 0%가 될 거다. 응? 그러면 페네트레이션 뎁스의 자승분의 1이 페네트레이션 뎁스 자승분의 1이 이 슈퍼 일렉트론의 덴시티하고 같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슈퍼 일렉트론이 많으면 이게 커지면 람다가 어떻게 되지? 작아지지, 그지? 그래서 슈퍼 일렉트론의 그러니까 이게 쿠퍼페어 덴시티야 사실은. 후에 알았지만 쿠퍼페어 덴시티예요. 그래서 슈퍼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람다 자승분의 1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슈퍼 일렉트론의 개수가 몇 개냐면 슈퍼 일렉트론의 개수는 1 이렇게 될 거다. probability. 슈퍼 일렉트론의 probability는 이렇게 될 거고, 노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T 오브 TC의 자승이 돼가지고 T가 TC가 되면은 1이 되고 T가 0이 되면은 노말은 하나도 없고 쿠퍼페어만 거기에 존재할 거다. 자, 이거를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뭐냐면은 이 고토하고 카시미르인데, 이 고토하고 이 카시미르의 이 생각이 사실 보면 조금 지금 생각하면 뭐 세상에 확 이렇게 초전도 제한을 놓고서 칼로 딱 잘라가지고 요거는 쿠퍼페어고 요거는 노말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렇지만은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노말 일렉트론의 개수가 많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쿠퍼페어의 덴시티가 더 많다. 이런 게 그래도 이제 리즈너블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BCS 이론이고 이런 거 다 풀 수 있는 이 시대조차도 투 플루이드 모델을 사람들이 그냥 급하면 막 갖다 써. 자, 여기까지 질문. 저게 어차피 그 뭐지? 보존 스타일 컨덴세이션 할 때 그 계산해 보면 저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엑센티지 그거 저거랑 완전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네? 그 제곱으로 올라가는 게 똑같은 거 같아요. 거기서 논리를 갖다 쓴 거 같아요. 근데 말이야, 이게 이제 몇 가지 합점이 있어. 어떤 합점이 있느냐면, 우선, 이제, 논리에 합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쿠퍼페어를 형성을 했다 그러다. 이제 다 BCS 이론을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일렉트론의 스핀 업인 놈하고 스핀 다운인 놈, 일렉트론의 웨이브 벡터가 K고 마이너스 K인 놈이 이게 이제 쿠퍼페어거든. 이 쿠퍼페어 사이에 이 거리가 되게 뭐냐면 이게 코헤런트 랭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헤런트 랭스가 만약에 0이 되면 그러면은 한 곳에 스핀 업이 있고 스핀 다운이 있으면 한 곳에 스핀이 있으면 이게 스핀이 어떻게 되냐면 토탈 스핀이 이제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스피닝이 이상이 됐어, 지금. 야, 이 보존인데 말이야. 어? 근데 이놈이 쿠퍼페어는 완전한 보존이 아니야. 완전한 보존이 아니야. 두 개 사이가 떨어져 있도록 보존이. 그래서 쿠퍼페어의 그 오퍼레이터를 해놓고서 한 명은 보존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거든. 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헬륨포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럼 핵석을 들여다보면은 프로톤 2개하고 뉴트론 2개가 있는데 이거는 핵의 사이즈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거는 스피너업 놈하고 다운인 놈으로 되어 있는데 스피너업 다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놈은 우리가 완전한 보존이라고 이렇게 완전한 보존으로 위치해요. 그래서 헬륨4는 보존이야. 헬륨3는 어떻게 되냐면 헬륨3는 완전한 페르미야. 헬륨3는 완전한 페르미. 일렉트론은 완전한 페르미야. 근데 이놈은 멋있는 게 뭐냐면 헬륨4가 있으면 보존이고 보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존 콘덴세이션들이 이게 나타나거든. 완벽한 보존이긴 하지만 이놈들이 덴시티가 너무 높아. 덴시티가 높아서 다른 인터랙션은 우리가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렇게 보존이니까 보즈 콘덴세이션이 생각하긴 하고 보즈 콘덴세이션에 의해서 슈퍼 플루이디티가 나타나. 쿠퍼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완전한 보존이 아니지만 거의 보존하고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슈퍼 콘덕티비티. 슈퍼 플루이디티하고 슈퍼 콘덕티가 조금 다른 게 하나는 완전히 보존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보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크나큰 차이는 뭐냐면 슈퍼 플루이디티는 헬륨4를 보면은 차지 뉴트럴해요. 그런데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차지 뉴트럴하지 않거든. 왜냐면 일렉트론 2개가 있는데 캔슬하는 게 아니잖아. 슈퍼 플루이디티는 움직여. 움직일 때 전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매스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그런데 슈퍼컨덕터는 전류를 가지고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매스도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 이게. 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서큘라 운동을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여기에 있으면은 서큘라 이렇게 이제 슈퍼컨덕터나 슈퍼플루이디티나 이게 볼텍스가 있으면은 그 둘레를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럴 때 여기 V가 슈퍼플루이디티에 있는 1/R의 비례예요. 커런트가 돌아가는 커런트가 슈퍼컨덕터에는 익스포넨셜하게 이게 감소가 돼요. 왜냐하면 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인터랙션이 없으면은 그리고 슈퍼 플루이디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투 플루이드 모델을 우리가 그래도 억셉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인터랙션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저렇게는 되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로테이션이 중복되는 저 크시가 쿠퍼페어 사이즈를 놓는 그 쿠퍼페어 사이즈에 대한 코에어런스가 있는 거고 람다랑 컴퓨팅에서 타입 1, 2 결정 짓는 거는 확실히 다르게 나는 거죠. 아니야, 둘 다 똑같은 코에어런스가 있어요. 다를 것 같아. 피파드 코에어런스가 쿠퍼페어 사이즈를 말해주는 거고 페인트레이션 뎁스랑 같이 컴퓨팅에서 일단 같은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에서 나온 건데 모델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원래 그 쿠퍼페어의 사이즈 평균 사이즈가 코에어런스 랭스고 그 코에어런스 랭스가 코어의 사이즈하고도 똑같아지고 페네트레이션 뎁스하고 컴퓨팅하는 것도 똑같은 코에어런스 랭스. 예를 들면 어퍼 크리티컬 필드에서 볼텍스 사이즈, 코어 사이즈를 반경을 크시를 잡고 대충 계략적으로 계산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쿠퍼페어가
수없이 들어 재밌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그래주얼리 이렇게 오더가 변할 때 여기다가 이제 볼텍스가 보면은 안쪽에서 이제 초전도가 깨지고 그 주위로 스포 커런트가 이제 흐른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꼭 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 응? 그리고 이 사이즈가 뭐냐면은 되게 코헤런스 랭스 정도가 된다 그래서 코헤런스 랭스의 뭐 2배라든지 이 코헤런스 랭스가 쿠퍼 페어의 평균적인 길이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 그거하고 똑같아.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서 그런 쿠퍼 페어를 다 깼고 그 사이즈가 계산을 해보면은 쿠퍼 페어들의 평균 값은 볼텍스 코어에서 초전도 내부로 갈수록 오더가 더 많아지는데 그럼 이 밖에 쪽에는 쿠퍼 페어들이 많이 이렇게 코헤런스 정의할 때 오더가 어지간히 많아지는 데까지가 코헤런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지간히 많아지는 동안 쿠페어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더가 저크시랑 저크시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오더 몇 개 차이 날 것 같아요. 그 코헤런스 랭스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또 뭐 밤내기 한 번 더 해보자. 여기가 그 코헤런스 랭스고 그러면 저게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쿠퍼 페어가 어디에? 이 안에는 사실은 쿠퍼 페어들이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많은 게 아니라 쿠퍼 페어가 거의 없주기 안에는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코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더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오도가 높아지지. 이 시간이 많아지는 데까지 크시라고 하면은 쿠퍼페어가 점점 많아지죠. 그렇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쿠퍼 페어가 많아지죠. 지금 이렇게 그린 거는 뭐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느냐면 런던 모델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노말이고 갑자기 초전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런던 모델인데 정확하게 이쪽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확하게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그렸느냐면 쿠퍼페어의 덴시티를 이런 식으로 그려놨거든. 이거는 런던 모델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거 아니고 저 비교가 난다고 가지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통일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랑 쿠퍼페어의 사이즈랑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같아. 정말 똑같아요. 야, 내가 너하고 나하고 내가 뭐 거짓말 치고 그러냐. 진짜야. 맞아. 저 사이즈야, 이게. 응? 그놈이 그놈이야. 두 개가 성질이 다를 것 같은데. 또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자, 슬슬 넘어가요. 첫 시간 못 들은 사람 누구 있니? 민주 하나 있니? 하나니? 민주 혼자니?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번 학기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냥 비디오로 찍는 게 아니라 이걸 DVD라든지 하드디스크에다 넣어가지고 컴퓨터로 파일을 다 트랜스포터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 팀캄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느 컴퓨터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방에서 찍는 것 중에서 이렇게 내가 강의하는 거는 이거는 전국에다가 다 오픈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은주한테 은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은주가 누구지 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느냐면 첫 번째 시간이 그거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방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무지무지하게 궁금하대. 이렇게 현수가 그렇지. 그러면 현숙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정대야 그러면 정대 이렇게 잘생겼느냐.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진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 소영이니? 소정이? 소정이는 손만 보여 지금. 재건이 있고. 이거 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지금 우리 첫날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첫날 강의는 했는데 찍지를 못해서 첫날 강의를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봤더니 연주가 있구나. 이제 언제 시간 있으면은 연주 하나 놓고서 첫날 이걸 못 찍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이게 없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비디오에 1시간이 빠지잖아. 40시간 중에 1시간 빠지면은 막 1시간 때문에 가슴 쥐어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진짜로 그래. 그래서 이제 첫날 또 강의를 다시 한번. 그거 하면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그럴 때 있지. 그죠? 좀 다른데요. 달라? 같아. 다르다고 써있어요. 잘못 쓴 거야. 너 세상에 팅컨 믿냐, 나 믿냐? 개념이 같은 데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 디테일한 거는 모델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 있어도 개념은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나왔으니까 빼고 한 데다가 이게 옛날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마 다 이거 우리 로즈인 배우고 그럴 때 아마 다 한 것 같은데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외부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요 HE라고 하죠. HE를.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페네트레이션에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두께가 이게 D야 여기부터까지가 D인데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께가 두꺼우면은 마그네틱 필드 뚫고 지나가는데 똑같이만 해가지고 대부분은 마이너스 상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는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비해 가지고 두께가 작으면은 홀쭉하면은
이쪽으로 했는 놈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했는 놈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가요. 익스포넨셜하게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x 오버 a가 이쪽으로 가면 x 오버 a 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x 오버 a는 이렇게 되나? 근데 이제 솔루션은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바운다리까지 다 만족을 하면 이렇게 써놓고 HA에다가 이게 하나가 익스포넨셜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인사이드에서의 필드를 보면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러면은 이쪽은 제로고 말이야. 이쪽은 마그네틱 필드 제로고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래도 좀 살아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거는 뭐냐면은 B라는 거는 H의 핵이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B라는 거는 뭐냐면은 HA에다가 플러스 5πm이라고 이렇게 쓰고 어플라이에다가 람다 D에다가 하이퍼블릭 탄젠트 D오고 람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에버리지 할 줄 알잖아. 이거 에버리지 어떻게 하지? 이거 적분을 한 다음에 그 길이 D로 나누면 돼.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하이퍼블릭 코탄제트야. 하이퍼블릭 코탄제트. 에버리지 어떻게 하느냐면 면적을 구해가지고 이 길이로 나누면은 코사인을 면적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코사인을 적분하면은 사인이 되잖아. 사인이 되고 밑에 코사인이 있으니까 숫자가 하이퍼블릭 탄젠트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D가 람다보다 무진장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수식을 보면 D가 람다보다 무진장 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제로가 됐잖아. 이 부분이 이제 제로가 돼. 이거는 HA에다가 이쪽이 제로가 되고 탄젠트 하이퍼블릭에 인피니티가 되거든.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말이야. 인피니티가 되면 뭐 나오지? 야, 음주. 자, 이게 이럴 때 음주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음주 그러는데 얘가 음주인가 보다. 동진인데 사실. 자, 하이퍼블릭 탄젠트 인피니트 어떻게 되지? 아니 코헤런스 랭스는 훤히 알면서 말이지. 하이퍼블릭 탄젠트 인피니트가 얼마가 되냐면 1 나오잖아, 그지? 2x에다가 2의 마이너스 x를 둘로 나눈 게 코사인이고 2의 x에 2의 마이너스 x 둘로 나눈 게 사인이니까 x가 커지면 인피니티 1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D가 람다보다 크면은 B가 어떻게 되느냐면 B가 제로가 돼요. 그치? 두꺼우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람다보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블릭 탄젠트 x가 아니야. 탄젠트 하이퍼블릭 x가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이 되지. 그래서 b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he에다가 1 마이너스 d 자승분의 12 람다 자승. 그래서 m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H2에다가 이렇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워낙 얇아서, 마그네틱 필드 이쪽이 이제 거의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도 뚫고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외부에서 이만큼 필드를 가해줬는데, 내부에도 거의 필드가 그만큼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자가 이렇게 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요만큼이 모자라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마이너스 4파이분 H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가 있어요.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데, 지금 슬라브가 있어. 얇은 슬라브가 있는데,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초전도체 내부로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는데, 워낙 이게 벽이 얇으니까,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게. 그래도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놈이 지금 요만큼 마그네틱 필드가 노말일 경우에는 다 뚫고 지나가는데 못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초전도의 기운이 좀 남아있거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얼마만큼 걸어주면은 이게 초전도가 깨지느냐 하는 거가 질문이에요. 얼마일 때 초전도가 깨지느냐? 깨지는가? 이게 깨지는가를 이 부호에서는 뭐냐면은 C자로 이렇게 해준 거야. 크리티컬하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슬라브에 평행하게 했다. 그래서 평행하게 한 게 이제 요거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벽이 없으면 HC만큼 가해주면 초전도가 깨져요. 그지? 벽이 없으면 HC라는 게 뭐냐면 크리티컬 필드고 크리티컬 필드에서 초전도가 깨진다 그랬으니까 정의가 HC는 뭐냐면은 HC 여러분들 정의를 할 때 보면은 거기는 벽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잠시 후에 계산하는 거를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이게 금방 이제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얼마만큼 가느냐면 벽이 없는 경우보다도 HC보다도 몇 배가 더 그냥 루트 12배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람다를 D로 나누는 거. 람다를 D로 나누는데 이 공식은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비해 가지고 시크니스가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비해서 시크니스가 굉장히 작은 거니까 이것도 1보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더라도 초전도가 안 깨지다가 언제 깨지느냐 하면 한참 걸어줘야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의 기운이 평면에다가 해놓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평면에 수직이 아니라 평행하게 이렇게 걸어주면 초전도가 잘 안 깨져.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느냐면 이렇게 강하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말이지.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게 증명은 또 이제 또 이렇게 쉬워요. 자,
이게 단위 초전도하고 노멀 사이에 유니트 볼륨당의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8파이분의 HC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제로부터 HC의 패럴렐까지 MH의 DH. 야, 이게 인트로덕션 하면서 벌써 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 그런 수식을 써서, 미안하게 짝이 없지만,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필드에 대해서 몽땅 적분을 하면, 그게 슈퍼컨덕터하고 노멀의 에너지 차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로즈인에서도 배우고, 프에서도 배우고, 다 이렇게